미국의 최강 특수부대 델타 포스와 한국 707특임단의 연합훈련. 이 두 전설적인 부대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죠. 그런데 그 훈련에서 미국의 한 특수부대 요원이 한국 707특임단의 한여군과 특별한 팀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훈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 심지어 편견까지 뛰어넘으며 함께한 군인들의 놀라운 협력과 신뢰를 그린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707특임단에는 체력, 전술, 그리고 사격 능력까지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여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하면서 초반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진정한 강함을 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진정한 강함과 동료애가 무엇인지 다시금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와, 너네 진짜 이런 데서 훈련하니? 애슐리 카터는 미국 육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의 28세 요원입니다. 그녀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동맹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훈련은 양국 특수부대가 전술을 교류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애슐리는 이 훈련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시아권 군대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된 데는 과거의 경험이 컸습니다. 몇 년 전 애슐리는 동남아시아의 한 다국적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국가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모였지만 일부 아시아권 부대는 장비 상태가 열악하고 훈련 방식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애슐리는 기술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실전 경험이나 체력은 부족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영화나 미디어에서 묘사된 아시아 군대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는 아시아 군대가 지나치게 경직된 명령 체계와 규율에 의존하며 창의적이거나 유연한 대응에는 약하다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애슐리는 이런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한국 707 특수임무단과의 첫 만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애슐리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707 특임단 대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첫 인상을 살폈습니다. 대원들은 대부분 체격이 탄탄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애슐리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훈련에서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실전에서는 어떨까? 그녀의 시선은 특히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김현주 대원, 707 특임단의 여러 여군 중 한 명으로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애슐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첫 훈련은 고난도의 전술 레펠이었습니다. 애슐리와 델타 포스 대원들이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국 팀은 안정적인 자세로 건물벽을 타고 내려가며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슐리는 자신들의 능력이 한국 대원들에게 충분히 인상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대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주 대원이 선두에서 무전기를 확인하며 로프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애슐리는 숨을 삼키며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주는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오며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착지를 선보였습니다. 괜찮네요. 애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연주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기본입니다. 그 말은 애슐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기본이라니?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애슐리가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총을 잡고 표적을 향해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빠른 반응 속도로 여러 표적을 순식간에 마치는 모습은 한국 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역시 미국은 다르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슐리는 그 소리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사격 훈련을 시작하자 애슐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주는 느긋한 태도로 총을 들었지만 표적을 맞히는 실력은 마치 계산된 기계처럼 정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애슐리가 말을 건넸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쪽도 꽤 잘하시네요. 이 짧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애슐리와 연주 사이의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연주는 말을 아끼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습니다. 반면 애슐리는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동료들과의 소통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의 방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애슐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군이 전투 임무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여기선 좀 다르네요. 연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중요한 건 팀워크와 임무 수행 능력입니다. 편견은 부대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순간 애슐리는 연주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자신이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연주를 라이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야말로 그녀의 편견이 조금씩 깨져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연합훈련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양국 대원들은 점점 더 난이도 높은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특수부대의 협력은 단순한 전술적 교류를 넘어 실제 상황에서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융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연합훈련 중 가장 중요한 모의 인질 구출 작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다수의 적이 점거한 건물에 침투해 인질을 구출하고 폭탄을 해체하며 무사히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슐리와 김현주는 각자의 팀을 맡아 협력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인 결단력과 유연한 전술을 무기로 삼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반면 연주는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준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상황의 모든 변수를 미리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브리핑 룸에서부터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목표 건물에 진입한 후에는 1팀이 인질방으로 향하고 2팀은 적이 매복한 복도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연주가 지도 위의 경로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실전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애슐리의 말을 이해했지만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연함도 중요하죠. 하지만 준비 없이 유연하기만 하면 혼란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적이 어디에 매복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국 대원들은 애슐리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국 대원들은 연주의 방식에 더 신뢰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며 각자의 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양 팀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애슐리의 팀은 빠르고 과감하게 적의 매복 지점을 돌파했고 연주의 팀은 신중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서 언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 하지만 상황은 곧 그녀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연주의 팀이 진입한 구역에서 적이 설치한 폭탄 트랩이 발견된 것입니다. 트랩이 터질 경우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무전을 통해 이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폭탄이라니 그거 해체할 수 있겠어요? 연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애슐리는 연주의 침착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폭탄 해체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말없이 트랩에 접근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애슐리는 무전을 통해 그녀의 진행 상황을 묻고 싶었지만 방해가 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몇 분 후 연주는 성공적으로 폭탄을 해체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체 완료. 안전합니다. 애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네. 내가 틀렸나? 그러나 곧이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슐리와 연주의 팀이 각각 목표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적이 매복하고 있는 복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애슐리의 팀이 먼저 적의 반격을 받았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고 팀원들은 순간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애슐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커버링, 뒤로 물러서세요. 그러나 적의 매복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화력은 예상보다 강력했고 애슐리는 곧바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주의 팀이 적의 측면을 공격하며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적이 물러나자 애슐리는 무전을 통해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연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같은 팀이에요.
서로 돕는 건 당연하죠. 그 대답은 애슐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주는 단순히 뛰어난 군인이 아니라 팀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연주의 팀이 인질이 있는 방으로 이동했고 애슐리의 팀은 외곽에서 적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질방으로 들어가기 직전 적의 새로운 매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주가 애슐리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적이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당신들 쪽에서 압박해줄 수 있나요? 애슐리는 곧바로 동의하며 자신의 팀을 이끌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엔 우리가 돕겠습니다. 애슐리와 연주는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움직였습니다. 애슐리가 적을 견제하는 동안 연주는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 애슐리는 조용히 연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당신 같은 리더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애슐리는 처음으로 연주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오히려 팀의 힘을 키운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애슐리와 연주의 동료애는 이제 막 시작된 듯했습니다. 훈련의 막바지로 접어든 어느 날 참가 대원들 모두가 긴장 속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훈련은 훈련 전체를 총정리하는 종합 전술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적과 교전하거나 인질을 구출하는 임무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추가되어 팀원 간의 협력과 판단력을 시험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기술뿐만 아니라 각 팀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훈련 브리핑에서 대원들은 목표를 전달받았습니다. 적으로 설정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어하는 드론과 전자방해 장치를 무력화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한 뒤 특정 구역으로 안전히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위협이 추가되며 계획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애슐리와 김연주는 각 팀을 맡아 작전을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애슐리는 작전 초반에 모든 팀원이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주는 중요한 상황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해 약간의 유동성을 남겨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두 팀은 나뉘어 목표 건물의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애슐리의 팀은 신속하고 과감한 움직임으로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드론 감지기를 통해 적의 정찰을 피하며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반면 연주의 팀은 보다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적의 동선을 파악한 뒤 예상 경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줄여나갔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선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팀이 통과한 복도에 설치된 폭탄 트랩이 감지된 것입니다. 애슐리와 연주의 팀은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했지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팀에서 해체를 시도하려 했지만 연주는 즉시 이를 말리며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쪽 팀은 적의 매복을 견제해 주세요. 제가 이걸 처리하겠습니다. 애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연주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는 폭탄 트랩 앞으로 이동해 천천히 장치를 분석했습니다. 주변 대원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애슐리는 무전을 통해 연주의 진행 상황을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몇 분 후 연주는 성공적으로 폭탄을 해체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로 간단히 말했습니다. 해체 완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애슐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연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팀워크 덕분이죠. 혼자서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두 팀이 건물 중심부로 접근할수록 적의 반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드론과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이 나타나 양 팀을 압박했습니다. 애슐리는 적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시도했지만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자방해로 인해 통신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순간 연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애슐리에게 짧게 신호를 보내더니 자신의 팀을 이끌고 방어 시스템의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연주는 방어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며 이를 무력화했고 덕분에 애슐리의 팀은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두 팀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는 인질이 있는 방으로 이어졌고
다른 하나는 적의 매복이 예상되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과감하게 인질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연주는 잠시 그녀를 막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인질을 구출하는 동안 당신의 팀은 적의 매복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출한 인질이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애슐리는 잠시 연주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겠지만 이번엔 연주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복도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신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와야 합니다. 애슐리가 말했습니다. 연주는 간단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두 팀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애슐리의 팀은 적의 매복을 견제하며 인질방으로 향하는 경로를 확보했고 연주의 팀은 침착하게 인질을 구출해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작전이 마무리될 무렵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건물 외곽에서 대규모 반격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드론과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이 재가동되며 탈출 경로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애슐리와 연주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완수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온 노력이 모두 헛될 겁니다. 반면 연주는 짧고 강한 음성으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우리 팀도 끝까지 협력할 겁니다. 서로 믿고 나아갑시다. 두 사람의 결단력과 리더십은 팀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이 종료되고 훈련의 성공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훈련 종료 후 애슐리는 조용히 연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당신 덕분에 큰 걸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걸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연주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애슐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단순히 실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임을 그녀는 이제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참가대원들은 각자 숙소로 돌아가 장비를 정리하고 표를 풀며 여유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종합, 전술 훈련이 끝났음에도 누구 하나 쉬운 하루를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대원이 제 몫을 다했지만 이번 훈련이 그들에게 남긴 감정은 단순히 피로나 성취감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애슐리는 숙소 침대에 앉아 자신의 군화를 벗으며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폭탄 해체부터 매복 상황에서의 협력, 인질 구출 작전까지 모든 순간이 긴박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김연주의 얼굴이었습니다. 단호한 지휘, 흔들림 없는 판단, 그리고 팀원을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던졌던 용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연주를 만났을 때 애슐리는 그녀를 단순히 열심히 하는 여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어떤 군인보다도 훌륭한 동료였으며 그녀가 보여준 헌신은 애슐리가 미국에서 배웠던 리더십의 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애슐리는 침대 옆에 놓인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중요한 순간이나 배운 점을 간단히 적어두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펜을 들어 글을 적으려 했지만 몇 분 동안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종이에 이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 동안 펜을 내려놓은 채 고민했습니다. 과거에는 강함이란 단순히 체력이나 기술 또는 전투에서의 승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 연주와 협력하면서 애슐리는 진정한 강함이란 동료를 믿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곧 연합훈련 종료를 기념하는 저녁 모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애슐리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서 일어나 복장을 정리한 뒤 천천히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외에 마련된 바비큐 파티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바비큐 그릴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고 웃음소리와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애슐리는 파티장을 둘러보며 연주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팀원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평소처럼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모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조용히 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주는 애슐리를 보자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연주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애슐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티장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애슐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연주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특수부대의 상징 중 하나인 기념 배지였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지는 작은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대에서 우정을 상징하는 배지입니다. 보통 특별한 동료에게만 주는 건데 연주 씨와 함께한 이번 훈련이 제겐 그만큼 특별했으니까요. 연주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배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연주는 자신의 모자에 붙어있던 작은 백호 배지를 떼어내 애슐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배지가 있습니다. 백호는 우리 부대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애슐리에게 딱 맞는 것 같네요. 애슐리는 백호 배지를 손에 쥐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파티의 열기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에게 그날의 시간은 결코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훈련을 넘어선 동료애와 신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슐리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이 도착했을 때 연주는 다른 한국 대원들과 함께 애슐리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잘 가요, 애슐리. 이번 훈련에서 당신을 만난 건 제게도 큰 행운이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연주 씨, 우리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죠?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린 이제 동료니까요. 애슐리는 연주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내 그녀는 손에 꼭 쥔 백호 배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배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훈련을 통해 그녀가 배운 것, 느낀 것, 그리고 새롭게 얻게 된 동료를 상징하는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하며 이륙을 준비할 때 애슐리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동료애와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르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애슐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게 아니었어.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이구나. 애슐리는 눈을 감으며 다음번 훈련에서도 배운 것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미국 특수부대의 요원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동료와 협력하며 성장할 준비가 된 군인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특수부대, 요원들이 만들어낸 신뢰와 협력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문화와 방식의 차이, 그리고 선입견이 있었지만 함께 땀 흘리고 위기를 극복하며 그들은 진정한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강함이란 단순히 힘과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707특임단과 델타 포스처럼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강함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우리가 가진 작은 편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함께라서 더 강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힘입니다.